하나하나 해서 그 이은하 대표님 하는 게 최신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렇게 오셔야 이제 나중에 하기가 좀 편하십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잘 따라오시고 또 영상도 공유해 드리니까 계속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변에 AI 강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다 포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업그레이드가 또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책 쓰신 분은 책을 다 포기했고요. 강의하신 분들 강의안 만들었는데 다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무조건 강의안 만들어서 빨리 나누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다. 이제 뭐 일주만 지내도 다 옛날 게 돼버린다라고 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최근에 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재미니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재미니가 엄청나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되는데요. 재미니에다가 그 영상을 만드는 구글 프로그램이 배운데 이게 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AI 스튜디오나 제미니에서 믹스 보드라고 해서 지금 이미지를 합하거나 뭐하거나 스토리 짜고 할 때 썼던 게 있는데 그것이 다 합해지기 시작했어요. 제미니가 얼마나 커졌냐면 지금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프로그램 한 100몇 개가 되는데 이걸 다 하나 워크플로우 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걸 다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미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코딩 관심 가는 사람은 클로드 쓰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제미니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업데이트가 돼서 또 업데이트 되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색다른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재미있는 거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글의 앞으로 발전사, AI의 발전사, 그리고 제가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든 AI, LLM의 종착점은 로봇매틱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인데 다 이제 로봇 만들고 그거를 운용하는 쪽으로 다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할 테니까요. 보시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유할 텐데요. 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주인데요. 디지털 휴먼과 공간 컴퓨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챗GPT도 그렇고 제미니도 그렇고 핸드폰으로 보면 카메라 기능을 켜서 모든 거를 이렇게 읽어주고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되는 기술이 어떻게 왔는지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지금 뭐 진행될 건지 얘기 나누고 깊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4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가 왼쪽 메뉴의 부분이죠. 페르소나의 수육과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페르소나 명령을 실제 우리 삶에 갖고 오게 되고요. 또 인간이 그대로 하듯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눌 겁니다. 두 번째가 공간지능과 물리적 세계 이해인데요. AI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2차원이 아니잖아요. 최소 3차원 이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핵심 논리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비언어적으로 어떻게 교감하는지 공간적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AI 스튜디오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LLM과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래픽 워크스페이스와 궁극의 통합인데요. 어떻게 이 세계를 정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고 우리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늘 4개 과목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페르소나의 수요과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의 극복과 실제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이거는 AI 용어입니다.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참여하신 분들 보시면 유튜브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영양제나 이런 거 광고가 나오는데 뭐 자기가 서울대 의사라고 하지만 의사가 아니었잖아요. 비슷하긴 하지만 잘 듣고 보면요. 뭔가 어설퍼요. AI 같아요. 이질감 있는 거를 AI 업계에서는 불쾌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단어 알았으면 좋겠고요. 단순한 3D 모델링을 넘어서 픽셀 덩어리가 영혼을 가진 교재로 어떻게 느껴지게 하는지 그 조건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무의식을 지배하는 미세 표정, 시선 처리, 호흡의 시각화를 어떻게 디지털 조문에 적용하는지 좀 더 고급적인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미니 기반의 페르소나 엔진, 동적 표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요. 구글 AI 스튜디오나 제미니 1.5 프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볼텍스 AI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볼텍스 AI는 똑같이 이거 쓰고 있는데요. 제미니는 일반 서민들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는 개발자들이 쓰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볼텍스 AI 스튜디오가 있어요. AI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거는 기업용입니다. 그거는 내가 엔진을 따로 구성할 수 있는데 기업에게 보통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미니 1.5 프로의 방대한 컨텍스트 윈도우에다가 특정 인물의 생애, 철학, 성격 데이터를 주입해서 어떻게 3D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원리만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른쪽 눈썹 미세하게 올린다, 씁쓸하게 미소 짓는다, 이런 거를 제이슨 형태로 공부하게 되지요. 자, 두 번째로 공간지능과 물리적 세계 이해합니다. 아시겠지만 카메라로 찍다 보면 AI로 이렇게 LLM이나 이렇게 카메라 켜서 실행하다 보면 AI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AI는 2D 픽셀에서 3D 시공간으로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구글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2차원적인 걸 많이 다뤘는데요. 자,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는데 그 다음에 Z축이 있고 3차원 3D 공간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AI는 이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디지털 객체가 현실의 물리법칙, 중력, 조명에 의해서 완벽하게 동화되기 위해서 공간 컴퓨팅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부분만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적용하는데요. 제미니 그 멀티 모달 기능이 있습니다. 멀티 기가를 그 다음에 AI 코어와 융합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요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참 재미있는 걸 거예요. 구글에서 요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살짝만 맛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나 AR 글래스, 저도 하나 있거든요. AR 글을 통해 들어오는 현실 공간의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이 제미나이에 입력을 하고 제미나이가 방안의 구조를 분석을 해요. 추론을 해요. 그 다음에 현실의 조명 온도에 맞게, 날씨에 맞게, 시간에 맞게 조화도, 어떻게 보면 빛의 광도도 조절을 하고요. 나중에 AR 코어를 위해서 정말 어떤 허공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그걸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비언어적 교감과 공간적 상호작용인데요. 보통 인간과 인간이 답변을 할 때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약간 이게 대화를 하다가 궁금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팔짱을 끼게 돼요. 그럼 만약에 내 관심을 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면에 들어가듯이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를 입력해서 AI가 인식하고 이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설정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깊이 어느도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세 번째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툴이 있는데요. 구글 AI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파이프를 구성해서 이런 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파이프를 통해 사용자의 위치, 자세, 시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것을 멀티미디어 라이브 API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팔짱을 낀다. 그럼 방어적 태도구나. 앞으로 온다. 아, 관심이 있구나. 표정에 눈을 끄덕하고 아니면 고개를 숙인다. 그럼 동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홀로그래피 워크스페이스 궁극의 통합인데요. 예를 들면 차세대 협업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정리하는 시간 될 텐데 2D에서 3D 홀로그램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공간적으로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리고 현재 유명한 그
AI 클래스가 있는데 한번 예를 보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구글 닥스, 구글 시트, 구글 미트가 있는데 API를 따라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구글 미트 회의를 하고 있고요. 회의에서 AI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의 위치, 뭐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설정이 다 돼 있는데 그 이야기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처음에 페르소나를 어떻게 입력하느냐?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교감하는 것을 시스템에 했냐.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4D 완전한 현으로 나아가느냐. 이 단계를 하나하나 보고자 합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단체 톡에 그 자료방을 공유합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그 공유방이 있는데 공유방 6주에 들어가면 제가 PPT와 그 수업 노트를 공개해 놨습니다. 그걸 복사해 가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오려두기 말고 복사하기로 갖고 가시면 저와 함께 이걸 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페르소나의 수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소나의 수요가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입니다. 이게 뭐냐? 페르소나를 그냥 우리 LLM의 채팅창에 넣듯이 그냥 단순히 넣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어떻게 성육신화 시키냐, 수육화 시키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미세한 변화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동의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말을 귀로 들어요. 그걸 머리로 판단해요. 동의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말이 먼저 나올까요? 표정이 먼저 나올까요? 표정이 먼저 나와요. 뭐를 인식하면 나도 모르게 눈을 초승달로 웃는다든가 입꼬리 울른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끄덕이덕 된다든가 이게 본능적으로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말로 나옵니다. 그런데 AI 보면 아까처럼 불쾌한 골짜기가 있다 그랬는데 뭔가 AI틱한 거 있잖아요. 그 특징을 보면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AI 특징이에요. 뭘 들었는데 갑자기 표정과 눈과 말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답지 않다라는 불쾌한 골짜기를 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픽셀에 어떻게 영혼을 길들이게 할까요? 자, 보시면 만신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페르소나 코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의 본질은 뭐냐면 3D 모델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억, 철학, 성격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3D로 어떤 거 만들 때는 아시죠? 그 보통 만화를 봐도 만화에 세계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통 아이언맨 이런 거 봐도 아이언맨의 세계관이 있다 그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철학이 있어요. 히어로스 그거 볼 때도요. 각 영화마다 세계관이 있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영화에서는 세계관이라고 하지만 AI에서는 철학, 영혼 이런 거라고 하죠. 이런 걸 어떻게 심어놓고 진행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제미니가 수백만 페이지가 들어가잖아요. 뭐예요? 200만 토큰을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백그라운드 스토리와 가치관 데이터를 주입해서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자아를 어떻게 에고를 유지할 수 있느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AI가 그랬더니 그림책, 만화책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그 차원 아니에요. 지금은 3D입니다. 어떻게 현실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지금 이미 여기까지 갔고 거의 마무리가 돼서 올해 말에 로봇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저도 미리 그 나오자마자 지금 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이제 구글, 엔비디아 몇몇 회사에서 세네 개 회사에서 올해 말에 출시한대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구글이나 엔비디아 쪽을 공략해서 로봇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말 궁금해요. 얼마나 구현했는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자, 육화된 인지입니다. 인간의 사고는요. 육체의 제약을 받는다는 철학적 전제를 갖고 있지요. 자, 우리는 육체가 먼저인가요? 철학, 머리가 먼저인가요? 머리잖아요. 뜨거우면 머리 더 뜨겁다 하니까 뜨거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AI 시스템 프롬프트 나는 3D 공간에 존재하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해 놓고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 중에 가상의 손을 움직이거나 우리가 이거 구글 미트 할 때도 손바닥이 흔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자, 불쾌한 골짜기 진짜 원인이 뭘까요?
섬뜩함의 원인은요, 낮은 그래픽 해상도가 아닙니다. 그래픽 해상도 놀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가 감지하는 인지적 구조화 때문입니다. 뭐냐?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슷한데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할 때 손이 움직이잖아요. AI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피부 질감은 완벽하나 기계적인 눈 깜빡임이 발생하고요. 웃을 때 눈 둘레군이 수칙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AI 그 만든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질문하면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웃는데 눈 둘레나 다른 곳의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웃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AI틱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불쾌한 골짜기입니다. 지금 많이 해결했어요. 무의식적 경고가 있습니다. 저것은 시체이거나 사이코패스다. 아니면 표정 근육의 완벽한 회부학적 동기와 설계가 실패했다고 보는 거지요. 자, 마이크로 익스프레션과 공이초의 진실이 있는데요. 공이초의 찰나해져서 봐야 됩니다. 인간이 감정을 숨기려도요, 0.2초 이내, 과학자들 의견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이 있대요. 이걸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듣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1초도 아니에요. 0.2초 만에 표정으로 드러나는데 요거를 구성하지 않으면 AI틱하다. 인간답지 못하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1급 아키텍트 설계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휴먼에게 이 미세 표정을 의도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인간적인 취약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실제감 행시입니다. 인적 시차인데요. 기계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답 출력과 동시에 입술이 움직여요. 한번 유튜브 보세요. A한테 뭐 질문했는데요. 표정과 동시에 말이 나와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표정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맞지 않을 때 불쾌한 골짜기가 발생하지요. 인간의 인지 파이프라인이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합니다. 질문을 수신하면 즉시 발화하지 않고, 우리 사람 그러잖아요. 뭐 고민하게 되면 하면서 눈동자를 하늘로 뜨잖아.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시선을 위로 돌려 연산합니다. 그리고 돌출된 감정이 음성보다 먼저 얼굴 근육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대를 울려서 실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인지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런데 요거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AI틱한 거죠. 자, 실제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수업할 때 혹시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챗GPT나 제미니에게 질문하고 뭐 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이 어떤 형식으로 된다 그랬죠? 저 화면에 본 대로 제이슨 파일입니다. 제이슨 파일이 기계가 이해하기 편한 언어예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 여기 보시면 제이슨 스키마 강제라 그랬죠. 아까 말한 머리로 인식하고 표정이 바뀌고 입으로 말하는 거를 이 제이슨 파일로 스키마 구조화시켜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억양이나 이런 것도 조절이 가능해요. 예를 든 겁니다. 자, 보시면 LLM이 텍스트 출력을 넘어서 실제 3D 엔진 만들 때, 3D 아바타 같은 거 만들 때 근육 제어 데이터를 동시 출력하도록 강제하는 궁의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 보세요. thought process가 뭐예요? 생각. 내가 어떤 상황을 인지했는지, 감정 계획이 뭔지, 내부 사고,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pre-speech expression.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면 표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발화 전에 비언어적 표정 수치 제어, 눈썹 시선을 적고, 세 번째가 스포큰 테스트. 이렇게 말해라 라는 텍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스피치 이모션 텍스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발화하는 감정이나 톤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during speech blend shape가 있는데요. 발화할 때 말할 때 안면 근육을 실시간 제어해라. 이 데이터를 스키마로 형제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통 3D 아바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헤이젠이나 하여튼 많은 게 있어요. 아바타를 만드는데 뭔가 불안한 게 있거든요. 불안한 게 뭐냐? 이 형식을 집어넣지 않으면 뭐예요? 뭔가 AI틱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상 만들었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영원히 주입된 브랜드 앰베서더 구성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브랜드 제품을 팔아요. 그러면 브랜드 철학을 완벽히 이해하고 제스처를 취하는 연산 디지털 휴먼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느냐. 보시면 구글 AI 스튜디오 여기서 어떻게 해요? 어떤 기록을 짜요. 여기다가 철학을 다 집어넣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나 회사의 정관이나 규칙이나 사업이나 기획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무슨 물건 판다, 어떤 행사 있다를 집어넣고, 그걸 아까처럼 스키마로, JS 파일로 스키마를 짠 뒤에 TTS, 말하는 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D 엔진에 표정을 바꾸고 합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만드는 게 뭐였냐면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대로 그걸 만드는 3D 만드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페르톤을 주입하죠. 거대한 컨텍스트 윈도우 활용해서 브랜드 50년 역사의 핵심같이 이식하고 우아하고 지적이며 유머러스지만 결코 경박하지 않은 거를 페르톤 집어넣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구글에 Ask Jesus, Ask 묻다, Jesus, 예수님께 에스크 지저스가 치면 사이트가 꽤 많이 나와요. 가보시면 홀로그램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정 시간 되면 설교를 하십니다.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질문을 받아야 채팅창에다가 어떤 질문하면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모든 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 거예요. 여기 전 철학을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뭘 집어넣을까요? 온갖 성경과 교부 자료와 교회 자료, 상담 자료를 집어넣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실시간 랜더리 동계 분석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제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가격에 부담을 느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이스를 만드는데 생각이 뭐냐면 공감하는 표정을 먼저 지은 뒤에 가치를 부드럽게 설명해야겠다. 그 다음에 말하기 이전에 브라운 이너업, 브라운 이마에 그 눈썹 있잖아. 올리는 걸 0.8, 마우스 프레스를 0.5, 아이 룩 다운, 눈을 아래로 까는 걸 0.3, 요런 거로 설정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AI가 기계입니다. 사실은 이 설정을 하나하나 넣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스포큰 텍스트 나중에는 가격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군요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요? 구글 AI 스튜디오 이런 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큰 텍스트를 TTS로 변환하고 음성 3초 전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구성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히 들어가면 좀 힘들기 때문에. 자, 들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하면 잠깐만, 화면이 이제 끊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자, 아까 방금 전에 PPT에 있는 걸 집어넣는 겁니다. 자, 뭐냐면, 제미니 3.1%에 아까처럼 제이슨 파일 형식으로 생각 과정이죠. 고객이 우리 제품의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공감하는 표정을 지은 뒤 가치를 부드럽게 설명해야겠다. 그런 뒤에 프리 스피치 익스프레션 뭐예요? 스피치 하기 전에 표정을 브라우 이너업 눈썹 0.8, 입 0.5, 눈 0.3이라 해놓고 스피치 텍스트를 가격 때문에 고민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감정 태그를 임퍼텍 동정적으로 부드럽게 선정해놓고 두링 스피치 블랙셰프트 말하는 그 기간 동안 입은 어떻게 만든다고 이렇게 듣고 돌려보는 거예요.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AI가 보고 제이스 파우드로 이렇게 좀 더 잘 표현해 줍니다. 이게 보시면 내가 그냥 이런 형식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얘가 완벽한 제이스 파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생각 과정 쭉 나오죠. 스포크는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런 배경을 놓고 말을 TTS 읽어주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묶어서 3D 프로그램에 갖고 가시면 거기서 아바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놓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자, 여기가 AI 스튜디오입니다. 똑같은 AI 스튜디오인데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시고 그럼 새로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클릭 가보시면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를 클릭하시면 TTS가 있는데 TTS가 뭐냐? TTS, 텍스트를 말로 읽어주는 거예요. 텍스트 투 스피치, 글을 말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나 밑에 거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 TTS 선택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컴포저, 작곡하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말 때 쓰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텍스트를 넣고 싶다, 글을 넣고 싶다, 배경을 넣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텍스트를 넣으시면 돼요. 텍스트 누르면 여기에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이건 씬, 어떤 장면이냐, 이건 어떤 예시가 뭐냐라고 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만드냐면, 자, 보셔요. 아까 가서 요거를 그냥 JS 파일 복사한 뒤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여기다가 설명 집어넣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제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고객에게 판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요. 이것만 집어넣고 이게 런을 시키면 얘가 이걸 배경 읽고 억양을 바꿔서 답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 제품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효율적입니다.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추가 지출도 막아주거든요. 자, 지금처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가 요것으로 지금 답변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에는 읽었던 TTS는 기계처럼 읽었는데 이거는 배경을 이해하고요.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파일 한번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지금 단체 투기 한번 올려놓을게요. 하지만 네, 자, 단체 투기 한번 눌러놓겠습니다.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이 구글 미트가 잘 좋은데 이게 잘 못 들을 때가 있더군요. 자, 카톡에 올렸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전에는 하지만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배경을 읽고 실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읽어 놓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게 읽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희 제품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효율적입니다. 뛰어난 내구성 덕분에 추가 지출도 막아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말 성우가 말하듯이 아니면 실제 사람이 말하듯이 이렇게 배경 쪽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자, 유니티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유니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3D 이런 게임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자, 유니티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엔비디아에서 동영상 만들 때 있죠? 동영상도 이 유니티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유니티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PC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요거에 대해서 6.4가 출시되는데 이거 깔잖아요. 그럼 3D 이런 모양을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표정과 말하는 걸 합해버리면 이 영상에서 실제 만들게 됩니다. 이걸 한번 실행해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이런 게임처럼 지금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걸 내가 임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도 좀만 노력하시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제 내가 많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화면 하나 공유할게요. 자, 다른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유니티를 한번 실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유니티입니다. 자, 유니티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유니티라고 아까처럼 3D를 만들 수 있어요. 게임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앱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아바타 캐릭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들어가시면 이게 프로그램인데요. 무료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아까 말한 대로 X축과 Y축이 있고요. Z축이 있어서 이런 수치를 어떻게 넣고 조절하는지가 나와요. 처음엔 좀 공학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다른 화면 공유할 텐데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실행이 돼요. 실행이 되면 프로젝트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화면을 조절하면서 다 위아래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봐서 X축, Y축, Z축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 산에 보시면 방향, 땅, 박스 여기 되어 있고 다 위치를 클릭하면 보세요. 오른쪽 박스는 여기 오른쪽 보시면 X축, Y축, Z축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거로 다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오디오, 물질 여러 가지 또 배경화면 이런 거 다 설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걸로 하나하나 만든 게 3D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거 하겠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AI가 도입이 돼서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로 좀만 공부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이거 또 공부해야 되냐? 관심이 있으시면 보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나 3D나 아바타나 이런 거 볼 때 꼭 이런 프로그램 만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AI 도입했기 때문에 캡처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요즘에 설정 방법도 AI가 다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무료로 까실 수 있어서 한번 깔아보시고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 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아, 예. 들리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래도 한번 이런 걸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만들었던 거 보여드렸는데요. 자, 여기뿐만 아니라 특히 또 아바타로 3D 만드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쉬라는 그 홈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카톡으로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이거 무료예요. 어느 정도 무료입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무료 내가 실험해 볼 수는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런 앱스, 사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 계정을 바꿔서 로그인하면 된다. 썼다가 다 찼다? 그러면 다른 계정 넣으면 돼요. 저는 나우월드 2050, 2020, 201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보시면 아바타 만들 수 있는 그거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오잖아요. 이미지 생성 모델,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거로 3D를 만들고요. 텍스트 모델 생성, 글자를 집어넣어서 3D로 만들고요.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고요.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고요. 요런 거로 만드는데 요런 거 만들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3D 프린팅을 하거나 게임 개발하거나 컬렉션 창작자로 여기 보시면 요런 거를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고요. 그 다음에 요 가보시면 만들기 쉬워요.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 문장이든 단어를 집어넣든 그냥 3D 객체를 만들어줘요. 자, 예를 들면 이미지는 웬만하면 따올 수 있는데 3D는 힘들잖아요. 근데 3D 쉽습니다. 여기다가 자 오른쪽 보세요. 아까 읽기 위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라는 걸 제가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요. 집어넣고 아무것도 선정 안 하고 그냥 생성하다라고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만드냐면 3D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돌아가시죠? 3D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처럼 거기에 집어넣으면 요런 형식으로 해서 이 캐릭터가 아까 넣은 있잖아요. 고객님 부담스러우시군요. 이 말과 합하면 이 캐릭터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런 걸 헤이젠이나 요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요런 워크플로우를 합해서 해주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 그로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영화 한 편 찍으려고 그래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만들고 하면 얼마 안 들어가요. 지금 이게 3D 만드는 메시 여기도 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익하십니다. 이런 걸 한번 잘 활용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금 있으니까요. 혹시 그 생각 이거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에 내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만들고요. 여기 보면 모델 유형도 표준이 있고 로우 폴리가 있고 포즈도 A 포즈가 있고 T 포즈가 있고 이것 다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만드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드래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도 만들어서 입체감 있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요즘에 만화가 있고 3D처럼 이렇게 되게 멋있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걸로 합해서 영상도 만드는 거죠. CG라고 들어보셨죠? 다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현승 목사님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해드렸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런 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재밌어요. 이런 거 정말 사용하다 보면 야, 역시 이런 세계가 있구나.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또 하나 또 공유할게요. 이건 집입니다.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 만들었죠. 여기 보세요. 위상 삼각형명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혹시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죠? 반지의 제왕 기억나세요? 반지의 제왕. 보면 CG에 집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예상되실 겁니다. 그리고 집 움직일 때도 다 만들잖아요. 이걸 다 계산하는 속으로 가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드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영상을 어떻게 만드냐? 다빈치 리졸브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 그거 구글에 검색하셔서 다빈치 리졸브 치면 나오거든요. 무료예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언맨 같은 그런 것도요.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유튜브도 사용법은 나와요. 사용하시면 어떤 많은 거 만들 수 있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것도 이런 걸 사용해 다 만드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한번 들어가 보셔서 까시면 야 신기하다 이거 만들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거 클릭하시면 색깔도 변하게 할 수 있고요. 바라보는 것도 바꿀 수도 있고요. 골고루 만들 수도 있어요. 색상 만들 수도 있고 싸그리 만들 수도 있죠. 이런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또 하나 예를 들 텐데요. 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보셨죠? 자, 그러면 결론 났습니다. 뭐로 만들었을까요? 요거로 만들어서 활용한 겁니다. 영화에. 자, 그럼 이 사람이 쓰고 있는 무기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이런 무기. 옛날 영화나 환상의 여가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활용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 해서 아까 3D 영업하는 프로그램 가서 거기서 합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어떻게 움직이고 프레임도 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죠.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심리 상담가인데요. 이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마이크로 익스프레션이 뭐냐?
사람이 머리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0.2초 후에 표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잖아요. 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런 배경,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너무 힘드네요. 왜 힘드세요? 이런 거 활용도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런 형식을 만든다. 그래서 즉각적 대답을 보류하고 이런 거를 설정해서 비언어적 데이터 전송을 해서 실제 라포가 형성된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진짜 고수의 반열이다. AI는 여기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역사적 위인의 완벽한 부울이 있는데 요즘 가운데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상시 찍었던 영상 같은 거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 링크로 해서 제미니에 집어넣고 이 사람이 말하는 패턴, 말, 표정, 습관을 네가 분석해서 프롬프트로 가져와. 그럼 다 가져와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3D에 사진 집어넣고 만들면 이 사람이 했지 못했던 말도 하게 만듭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게 뭘까요? 딥페이크 기억나세요? 딥페이크 이런 워크플로우를 짜서 프로그램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에서 만들잖아요. 딥페이크 원래 좋은 의도로 처음에 만들었는데 누가 그런 걸 악용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런 형식을 다 겪고 있다. 그래서 만든 거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셀에다 어떻게 영혼을 집어넣느냐, 그게 어떻게 잘 집어넣냐에 따라 비즈니스가 놀랍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튜브 중에서 뭐 100만, 1000만 되신 분들이 이런 걸 진짜 잘해요. 진짜 자연스럽게 시스토리 텔링하면서 너무 잘해요. 이런 걸 잘하는 거에 따라 그만큼 돈 벌게 돼 있죠. 항상 돈 잘 벌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은요, 한 달에도 뭐 10억씩 번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할게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공감 지능과 물리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한번 좀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텍스트나 이미지 2D가 아니고요. 세상 깊이 있는 3D 공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AI는 X축과 Y축으로 하다 보니 그냥 이런 그림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놀랍냐? 여기 보시면 공간 커뮤니티 시대 AI라 여기 보시면 붓터치 보이세요? 이 붓터치까지도 요즘에는 AI 아트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만듭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림 만드는 사람이 대박인 거예요. 세계미술대회에서 금상 AI가 탔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섬세한 붓터치까지도 AI로 다 만들어요. 그러면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붓터치가 가능할까요? 간단하죠. 이 사진을 캡처해서 집어넣고 재민에게 분석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야, 여기에는 질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프롬프트 작성해봐. 그러면 이 질감 표현하는 프롬프트도 AI가 짜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가면 X축, Y축의 질감의 Z 깊이 거리까지 추론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AI 요즘에 유튜브 보면 사츠 프로그램 간단히 새로 나온 것만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하수예요. 하수고 진짜는요 깊이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고수입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AI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시면 공간지능 기하학적 구조를 인지하는 제기적 발견이 있는데요. 보세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게 뭐야? 그 핸드폰이나 여기에 챗GPT 재민이 깔면 카메라 켜고 자동화 시키면요. 카메라가 내 앞에 보고 있는 시선과 똑같이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PPT 화면도요. 그냥 걔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공간지능도 감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보고 있는데 앞에 보고 있는 사람이 거리가 2m야. 그 뒤에는 벽이 있어. 이런 걸로 AI가 3D 계산을 다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완료가 됐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AI로 동영상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끊겼어요. 인지적 부조화처럼 왼쪽 사진을 보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책상에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텍스트를 주고 사람을 어떤 거 만들려고 그랬더니 사람의 손가락이 6개, 7개가 나오고 인지적 부조화가 나왔습니다. 뇌는 즉각적으로 이걸 보면 이거 가짜다, AI다라고 금방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 뛰어나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배우가 유명해졌냐면
배우라는 게 구글의 엔진 중에서 동영상 만드는 거잖아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적응이 빠른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에 배우가 있고 중국에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과학적 원리를 도입해서 사람이 뒤에 있으면 책상이 앞에 있으면 상이 앞에 있으면 가리잖아요. 요런 거를 다 계산하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요런 거를 AI가 다 수많은 계산 실패를 거쳐서 요런 걸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빛 같은 게 있는데요. 현실과 가상의 존재를 완벽하게 동화시키는 궁극의 접착제인데 옛날에는 뭐예요? 왼쪽처럼 이게 끝입니다. 허옇게 뜨고. 그 뭔가 불안전하잖아요. 3D로도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실시간으로 조명이 변화되고 해가 지나가는 방에 다르면 다를수록 이런 걸 다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온도를 다 계산해서 짜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우에 야 뭐뭐뭐를 어떻게 움직인 걸 만들어줘. 오후 3시에 5시까지 움직일 때 이런 걸 다 환경을 반영해 줘. 그럼 얘가 계산해서 다 만들어줍니다. 자, 구상을 현실로 이끄는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실전 적용인데요. 처음에 AI 스튜디오로 맥락을 이해시켜요. 베이스 파일로 아까 짠다 그랬잖아요. 짜고 나면 구글 AR 코어 공간 매핑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AR로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매핑 시켜요. 그래서 3D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구글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 볼 텐데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보실 텐데, 자, 예를 들면 증강 얼굴입니다. 자,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도 제가 카톡에다 넣어드릴게요. 한번 공부하실 때 궁금하신 분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구글에서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페이지예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만든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증강 얼굴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의 사진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런 거 집어넣고 3D로 만들어요. 예를 들면 증강사례 보시면 이게 사람 사진을 집어넣고 안경을 씌우기도 하고 구글 미트 보면 배경을 바꾸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게 증강 얼굴 기술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와서 얼굴에 집어넣도록 만들죠. 이렇게 사용 사례로 만들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걸 합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뒤에 배경 뒤에 이걸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구글 미트 볼 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잖아요. 요거를 인지해서 여기에 따라서 이 맞춤 씌운 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산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얼굴 부분을 이런 형식으로 벡터 형식으로 X축, Y축, Z축으로 분석을 하고 지역 포스를 다 계산을 하고 얼굴을 메시시켜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드로이드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 관련돼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만드는 거예요. X축, Y축, Z축. 자바 프로그램 하는데요. 자바가 뭐냐면 HTML 있고 CSS가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하는데 자바가 뭐냐면 이런 자바스크립트 다른 거지만 하여튼간 동영상과 이런 감지된 위치에 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짠 거예요. 증감면 이런 형식으로 다 짠 거죠. 프로그램으로. 요즘에 AI가 덧붙여 되게 빨리 만들어져요. 그런데다가 아까 우리가 유니티라는 프로그램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위에 제가 좀 찍어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유니티라는 거에 들어가서서 구글 개발자들도 거기에 이걸 맞춰서 유니티에서 만듭니다. 유니티에서 이렇게 렌더링 시켜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글 미티 아까 보면 영상을 클릭하면 배경이나 내 사진 이런 거 딸 수 있잖아요. 캐릭터 아바타 만들잖아요. 다 이 기술을 따온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 요런 형식으로 만들었구나. 아까 보였던 거 기억나시죠? 유니티 보면 이게 유니티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 클릭해서 XR 누르고 AR 디폴트 페이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화면 페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수정하는 법이 다 나와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보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나의 것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코딩을 짜면
구글 밑에서도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회의할 때 내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증강 얼굴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지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 가능한지. 이런 그 개발자들이 자, 이런 걸 다 한다는 겁니다. 계산해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는 아이폰 버전, 이건 안드로이드 폰, 그 다음에 3D, 이건 유니티 버전이 있어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 추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걸 하는데, PC 분명히 비치는데 그림자 방향이 틀리던가 그런 뭔가 AI틱한 거예요. 이런 것도 광원 추정을 하는 프로그램도 다 짰습니다. 적절한 조명 사용하기.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 도는 걸 자르는 거. 이런 설정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명 신호, 그림자, 주변광, 음영, 반사광, HDR 모드로 해서 다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보시면 왼쪽 사진이 있고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가만히 있으면 빛이 움직임 따라 그림자가 따라 돌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함수화 시킨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하는지, 색깔을 어떻게 옮기는지. 이 구분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가운데 한번 볼게요. 가운데하고 이 가운데 틀리죠? 차이가 뭔가요? 햇빛이 어디로 비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함수로 짜는 겁니다. 아까랑 다르죠? 검고, 하얗고, 햇빛이 다르. 이건 정면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사진인데 배치해 놓고 햇빛 비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겁니다. 자, 주변 밝기 모드 어떻게 하나요? 자, 이거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구글 지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니에서 세계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을 3D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비공개예요. 근데 지니 만들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보시면 햇빛이 다 달라요. 이걸 인식해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안드로이드 폰을 짜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시면 코딩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환경적 HDR, 여기 보면 앰비언트 인텐시티, 맹감을 이런 걸 다 짜서 만들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만들고 싶은,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카피를 하시고 코드를 카피하시고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다 되어 있고 여기도 유니티, 아까 3D 거기서도 가상으로 햇빛 어떻게 오는지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다 설명이 있습니다. 언태그드 클릭하셔서 카메라로 이동한 뒤에 어떻게 설정을 바꾸면 지금처럼 빛이 원리로 돌리는 거를 만들 수가 있다. 이 설정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걸 다 짜줬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API가 있는데요. API가 뭐냐면 프로그램 연결하는 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니티 3D, iOS에서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재미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학도의 의견입니다. 자, 이런 걸로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재미있으시죠? 이런 거 잘 말 안 해요.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강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런 시기,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이런 형식으로 구상을 현실로 끌어내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X축, Y축, Z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사진을 집어넣고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가고 싶다. 그 구체적 말하면 X, Y, Z의 수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툴스택이 이건 겁니다. 아까 구글 AI 코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원칙을 적용해서 갖고 와 복사해 와서 제미니에서 꾸미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3D 프로그램 가셔서 그걸 그냥 복사 집어넣으시면 알아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간 데이터 스캔을 하고요. 의미로적 추론하고요. 물리적 상호작용까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핸드폰으로 연결해가 조금 어려운데 연결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 가보면 핸드폰의 재미나 모든 걸 다 이거를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화면을 보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연결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요즘에 핸드폰을 사면 아이폰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폰 똑같습니다. 뭘 하냐면 내가 그 화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이게 동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결이 늦고 있네요. 자, 화면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제 핸드폰 화면입니다. 핸드폰 화면 가보시면 AI에 제미니 같은 게 있어요. 제미니인데, 여기 보시면 제미니의 똑같은 화면이지만 밑에 가보시면 PC는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마이크라는 게 같은 게 있어요. 마이크. 그죠? 이거 크면 얘가 내 말을 듣습니다. 재민이, 너는 지금 내가 그 한국어를 말하면 영어로 번역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영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어떤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핸드폰으로 얘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답변하는 거예요.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동진입니다. 지금 AI 수업하고 있는데 AI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 hear you. Nice to meet you. I am Wo Dongjin. I am currently taking an AI class, and I hope there will be a great deal of progress through this course. 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AI가 제가 한국어 말하면 영어로 번역해 달라 했더니 영어로 번역해 줬어요. 이런 형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사용에 따라 정말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하셔도 도움이 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요번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제미니가 있는데 제가 제미니로 이 화면을 제미니로 이 화면을 보여주고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누르시고, 야, 제미니,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간 데이터 스캔부터 의미로적 추론, 그리고 물리적 상호작용까지 슬라이드가 있어. 여기 보면 공간 스캔 및 의미론적 분할 밑에 시멘틱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화면에 있는 씬 세멘틱스는 컴퓨터가 공간을 단순히 모양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각 부분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 방을 스캔했을 때 이건 바닥, 저건 소파, 저건 테이블 이렇게 사물의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는 거죠. 혹시 이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자, 혹시 지금 들으셨습니까? 보면 제가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서 얘가 딱 설명을 해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할 때도 요즘에 이걸 보면 이거 클릭하면요. 화면을 띄워놓고 내가 동시에 클릭하잖아요. 저와 아내는 그래요. 클릭해보면 얘가 다 말해줍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오른쪽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빠른 모델 옆에 스피커 그 뒤에 제미니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화면을 켜십시오. 야, 제민이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 제미니의 공간 추론 프롬프트가 있고 여기 뭐 3D 좌표를 추출하라고 했거든. 이 2번 제미니의 공간 추론 프롬프트가 뭘 의미하는 거야? 네, 그 부분은 제미나이가 단순히 공간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비어있는 소파 자리가 어디지?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의 정확한 위치를 3D 좌표로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가상현실에서 캐릭터를 움직일 때 빈 공간을 찾아가게 하거나 증강현실에서 새로운 가구를 놓을 자리를 정해줄 때 쓰일 수 있죠. 혹시 제미니 그럼 내 옆에 내 손으로 짚고 있는 이게 뭐야?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노란색이랑 흰색이 섞인 사탕 같아요. 혹시 다른 걸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야. 야, 그러면 이거 제가 손에 잡고 있는 이건 뭐라고 생각해? 지금 손에 잡고 계신 건 알약 같은데요? 포장된 모양을 보니까 약국에서 받은 것처럼 보여요. 혹시 어떤 약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야, 재민이, 그러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듀얼 모니터가 있는데, 어, 이거 얼마짜리처럼 보여? 듀얼 모니터 노트북은 가격대가 워낙 다양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될 수 있어요. 혹시 어떤 브랜드, 재민이, 그러면 여기 보면 내 노트북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스튜디오가 이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지? 엔비디아 지폴스 RTX 스튜디오는 주로 영상 편집이나 3D 디자인, 사진 작업 같은 고성능 작업에 특화된 그래픽 카드예요.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처럼 이런 것도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다 들리셨나 모르겠어요. 들리셨어야 되는데, 자, 네, 다 들렸습니다. 재민이 말한 거 들리셨어요? 네, 다 들렸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시면 요즘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시게 되면 이런 공간 추론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제가 이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호주 가셨었는데 이걸 켜놓고 가는데 AI가 다 말해주는데 너무 쉽게 갔다 왔대요. 다 알려준대요. 몇 분 거리고 어떻게 하고 가격이 얼마고 쭉 해서 다 된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처럼 3D 좌표와 이런 걸 다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실시간 환경 광원 동기화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 빛과 그림자를 디지털 휴먼의 피부 옷에 실시간으로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AR 코어, 아까 보셨죠? 빛 돌아가는 거. 그거를 코딩한 거를 3D 엔진 집어넣어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360도 HDR 큐브 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로 동적인 조명을 해서 결국은 내가 빛을 비추지 않았지만 빛 비춘 효과처럼 오른쪽처럼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정밀 위치 기반 현현이 있는데요. 디지털 휴먼을 내 방이 아닌 전 세계 여기 고정시켜서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보통 이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또 화면 공유할게요. 자, 화면 뜨실 겁니다. 자, 되셨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프로젝트 지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글에서는 구글 딥마인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팀이 하여튼 A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 하나가 뭐냐면, 지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있는데, 무한정으로 모든 것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 진위가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데 우리가 프랑스 안 가보고 프랑스 가본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3D로요. 이런 걸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 만들었는지,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돼요. 근데 여기는요, 프롬프트만 넣으면 야, 바닷가에 수심 어디에 물고기 가거는 초점을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줘라 문장 한 번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지금 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With 뭐냐면 Project Genie, the worlds you explore can also inspire new ones. Currently, you can build 여기 보시면 온갖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포 있잖아요. 세포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세포 조직과 이런 걸 설명해 놓고 집어넣으면 세포 안에 우리가 탐구하듯이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지역 같은 거를 안 가보고서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지니 3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가 안 해봤지만 텍스트만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제 문장 하나로 이런 걸 그냥 만들어 버려요.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 가이드가 있죠. 누르면 어떻게 프롬프트 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줍니다. 자, 오른쪽 눌러볼까요? 이 상위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냥 이런 것도 프롬프트 한번 집어넣으면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 파도 타는 거 아시죠? 겁나지만 타고 싶어요. 초점 보고 싶어요. 그럼 문장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강아지 위치에서 이런 초점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차로 움직이는데 토성이 보이는 우주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왼쪽 위에 보세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만들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텍스트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what you're seeing are not games or videos. They're worlds. Each one of these is an interactive environment generated by Genie 3, a new frontier for world models. 다시 말하면 이런 것처럼 다 만들 수 있대요. 이제는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정말 좋은 시대가 됐죠. 예를 들면 제가 왜 이런 걸 지켜보고 있냐면 이유가 있어요. 혹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날 제사 드릴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런 거 이제 문장으로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서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성경 구절 그냥 때려넣고 아까 철학 넣듯이 철학 대신에 레위기나 이런 걸 다 때려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영상을 만들려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 봐도 그걸 추측해서 어떻게 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놀랍죠. 로봇도 나오지만 이런 걸로 앞으로 무한 게 나올 거예요. 저는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더 개발되면 뭘 만들고 싶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실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도 요한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만찬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좀만 익숙해지면 그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 그거 만들게 되면 대박이겠죠. 전 세계 교회에서 다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한 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좋아졌어요. 구글이 이런 판도를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학도들이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도들이 우리들이 아이디에 집어넣어서 뽑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걸 주소 바꿔서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우선은 안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게 다 되니까요. 이게 찍은 게 아니고 글자로요. 글자만. 이거 보시죠. 이거 반지의 저항 볼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됩니다. 이탈리아의 파르테논 신전 실제 가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Walking around ancient Athens, Greek architectural marvel. 다시 말하면 요게 요 문장 하나로 이걸 만든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 영상을 요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보세요. 3D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는지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속제일날 지속을 이걸 만들어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움직이면 내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천지창조.
아니면 홍해 갈라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그런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가상침을 외치실 때 다 이루었도다. 마지막 승천하실 때 영화가 아니라 한번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 그 위치에 내가 가서 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제자들은 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섬기던 세 여인은 왔다 갔잖아요. 내가 그 여인 옆에 있더라면.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한 명 있잖아요. 내가 그 옆에 있더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한번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곧 그런 날이 곧 올 겁니다. 이런 거로 곧 우리나라도 열리게 되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미리 아시고 열리는 순간 문장만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들 참여하신 분들 많이 만드십시오. 곧 열립니다. 지금 현재 인도 계열 좀 몇몇 나라만 열렸어요. 목표만 집어넣으면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 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그 아까 보여준 영상 중에 동물 영상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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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 영상에 저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렇게 좀 의심이 되는 영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영상들을 제미나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이게 네. 진짜 영상이냐 아니면은 AI 영상이냐 확인할 수도 있나요? 확인할 수도 있어요. 되는데, 왜 진짜 영상 왜 판별하려고 하세요? 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저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건데 네, 저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양이가 눈 속에 묻혀 있는데 네, 사람이 그걸 막 살리더라고. 근데 네, 조금 좀 비현실적이다. 네. 저걸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저거를 근데 그냥 참고로 아시겠지만 그거를 AI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네. 물어보면 약간의 그 픽셀로 잡아내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화면 넘어갈 때 보면 색상이 바뀌어요. 해상도가. 그거 가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080 HD 고화질로 하려면 용량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당히 올리거든요. 그래서 네. 해상도가 화면 바뀔 때 이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분명히 영상을 만들었는데 분명히 조그마한 고양이가 컸어요. 네. 큰 고양이 나오는데 갑자기 작은 고양이 나와요. 그건 짬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별한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비현실적인 장면들인데 비슷한 게 몇 개가 막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아무래도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이런 건 고급 버전이고 요즘에 헤이제이나 뭐 딥페이크나 많은 걸로 그냥 만들어요. 네. 만들고 요즘에 쉽게 만들어요. 또 프로그램 무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중국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나와서 생선 프로그램 나와서 그거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요즘에 다 가능한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많이 보는 영상이 스토리텔링이에요. 딱 보면 그거잖아요. 막 가엾은 고양이인데 구해줘.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이제 다르게 해서 색다른 어떤 걸로 어떻게 갖고 오냐. 날마다 잘 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제 기술은 평준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도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조회수가 안 나와요.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또 해야 되는데 탁월한 게 저는 성경적인 거라고 봐요. 요즘에 교회를 너무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그런 얘기 나오면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야기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려서 영상 만들면 앞으로 대박 날 거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 못 내는 거다. 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좀 가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리 정보가 있어요. 미리미리 다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리도 가능한데 AR 코어가 뭐냐면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연구한 팀이 이 결과물이 여기에 좀 더 발전시키려고 다 올렸어요. AR 코어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주소 드렸으니까 보시면 여기에 지리 정보도 나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몰입형 이게 나와요. 사진을 찍으면 아까 사진 있잖아요. 그걸 찍으면 여기가 어디인지 누군지도 알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노트북 화면이. 이거 찍어놓고 이거 어디야 그럼 또 찾아내요. AI가.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돼서 위치를 다 읽기 때문에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핸드폰 갖고 가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위치를 다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 보면
3D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활용해 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여기 보시면 가이드고 뭐고 요 프롬프트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다 공개됐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AI 켜서 야 이건 뭐야? 이거 어디서 쓰는 거야? 이게 뭔데? 설명해봐. 쉽게 더. 그러면 AI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요즘 맘만 먹으면 다 공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구글에 지도 스트릿 뷰 한번 보셨죠? 예, 구글 지도 스트릿 뷰가 있는데 구글 지도에 가면 스트릿 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를 하나씩 추가하여 지도에 생동감을 더할 수 있어요. 이 지도에 내가 개인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 When I 있고요. was training for my first marathon, I ran the steps every single day. It was my first big mural, and now it's no longer mine, it's the community's. And it's just a message of love. 이런 것처럼 지도뿐만 아니라 이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공개해 놨습니다. 앞으로 움직이고, 이거 뭐 네이버도 있으니까요. 차로 찍어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진을 모아서 한꺼번에 만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구글 지도로 가는데요. 자, 이 지도가 있어요. 근데 뭐 퍼시픽 호텔이다. 지금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위치가 나오잖아요. 확대하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 가보시면 이게 브라우저가 있는데 왼쪽, 이 오른쪽 하단 여기 이걸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얼마 있으면 5월 달에 제주 퍼시픽 호텔에 가서 제가 좀 AI 또 세미나 해야 되거든요. 요것도 사진 찍어서 다 이렇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구글에서 다 실력이 있는 거다. 이런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쌓여서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되십니다. 자, 제가 볼 때 여기 참여하신 분은 충분히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위치 기반 현현에서 구글 AI 코어 한 뒤에 구글 맵스라는 플랫폼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GPS 좌표 위에서 인공지능 시각적 해설이 가능하고요. AI 글래스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활동하게 되고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많은 바뀜이 있지요. 자, 그다음에 실시간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어떤 철학으로 만들었느냐? AI한테 이걸 집어넣었대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의 4단계 공감 이론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걸 친밀함, 조금 거리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사회적, 아예 모르면 공적이다라고 이런 개념을 AI에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 정도 크기면 몇 미터로 설정 아까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 파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처럼 구글 미트로 보고 있다가 내가 이게 좀 가까이 가잖아요. 이게 화면으로 가까이 가면 AI는 뭐라고 인식하냐면 관심이 있구나, 친밀도가 있구나라고 인식을 한대요. 근데 가거나 떨어지거나 팔짱 끼고 있으면 거리가 있구나라고 인식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 청각, 바디랭귀지 중에 55%가 바디랭귀지 이해가 훨씬 소통을 많이 차지합니다. 팔짱 끼고 기댄다, 방어적 태도다.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관심과 몰입이다. 시선을 회피한다, 지루하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AI가 희한합니다. 내가 이렇게 턱 깨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잖아요. 1초에서 2초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거를 영상을 보면 그대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 골격 초당 60프레임 정밀점을 넣으면 LLM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으로 구현한다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와 목소리를 동기하는 심리 상담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관찰하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고 음력 나오는 겁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내가 내담자가 질문하고 상담 듣잖아요. 요 내용을 AI가 들어요. 분석해요. 그걸 어떻게 반응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음력 답변해 주면서 아까 에스크 지저스 가면 내가 질문하면 공감하고 나오는 거를 이게 워크플로를 짜서 잘 해놓은 거예요. 천재들이죠. 그런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상대 방어적 대를 무엇이고 회장하는 협상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트리거와 맥락 해석과 출력이 있는데 40cm 이내로 몸을 구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친밀함과 취약성, 자세 기울임, 만약에 8.9 뒤로 기냈다. 방어적 기조다. 스크립트 수정하고 시설 3초 이상 이탈했다. 주의 분산 이런 걸로 분석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공간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몰입을 산산조각 내요. 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거리와 이런 걸 설정해서 좀 많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걸 보셨어요? 뭘 보냐면 요즘에 구글 글래스나 그 AI 글래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디까지 발전됐을까요? 한번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게 너무 가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The nearest coffee shop. Estas aquí por ejemplo. That's easy. 자,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목사님들 아까 지금 글래스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가질 수 있어요. 자, 참여하신 분들 보세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와, 이 안경이고요. 그리고 요거로 손에 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딱 쓰면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여기 화면이 있어요. 화면이. 키고요. 이걸 눌러서 요거를 움직이면 화면이 막 움직여요. 그리고 톡톡 치면 사진 찍고요. 앞으로 밀면 이게 동영상 촬영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 톡톡 치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 들리는데 저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AI가 질문해요. 자, 제가 뭐에 대해서 조사할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여기서 배려와 공감 표현합니다. 교감인데 교감을 중국어로 뭐라 그래? 그럼 얘가 조사해서 저만 들리게 여기서 답변을 합니다. AI 글래스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좋아요. 제가 한번 실험해 봤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넷플릭스 자막 안 실현하고 제가 안경만 끼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넷플릭스 영화를 보는데 영어로 들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자막 한글 자막 뜨는 거와 여기 해석돼서 뜨는 자막과 거의 비슷해요. 속도가. 그래서 그냥 딱 듣고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업그레이드 돼서 실행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런 것도 구입 가능하고요. 요즘에 점점 더 좋아졌어요. 홀로그램도 만들어져서 홀로그램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지금 거실에 있는데 거실에다가 냉장고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심어 놓을 수 있어요. 뭘 심었냐? 구글 캘린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가 냉장고를 딱 보는 순간 얘가 쥐잉 하면서 캘린더가 딱 펼쳐져요. 아이언맨 하는 것처럼 그거 요즘에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쓰잖아요. 그럼 집에 설정해 놓은 대로 위치를 파악하니까 거기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목사님 그 자막 말고 바로 번역돼서 한국말로
번역돼서도 나오나요? 네, 번역돼 나와요. 아, 음성으로? 네, 다 됩니다. 요즘엔 다 됩니다. 요즘 많이 업데이트 됐고요. 문제는 이제 많은 기능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음성만 번역되면 기능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제일 큰 문제는 딱 하나예요. 배터리. 예를 들면 배터리가 그거 하다 보면 지금 노트북도 좀 AI 많이 활용하고 동영상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자, 보세요. 제 안경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 보세요. 두껍죠? 왜 두껍냐? 배터리예요, 배터리. 여기 보시면 다 배터리. 다 배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뭐 오래 쓰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홀로그램도 되고 번역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배터리가 5분이야. 그럼 누가 사요, 솔직하게?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그럼 핸드폰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싸움이에요. 예, 아마 이 기능과 마이너가 할 텐데 한번 이런 것도 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로봇가 나오면 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뭐 이제 아마 많은 게 있어서 아 이런 거로 활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걔는 도수는 따로 넣지는 못하나요? 네? 안경 도수를 따로 넣지는 못하나요? 아니 넣어요. 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많이 관심 많으시구나. 자, 예를 들면 이게 안경이 있는데 안경 안에 여기가 다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도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수 있는 걸 끼기만 하면 돼요. 끼면 문제가 없도록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CES 2025에 어떤 안경이 등장했냐면 난시와 근시를 AI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게 나왔어요. 올해 말에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무조건 끼면 다 조절되는 거. 네, 조절되는 거. 그러니까 안경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고 있대요. 지금 법률적으로. 어디서? 안경협회에서. 그러니까 야 진짜 이거 그거 하나만 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은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안경협회 반대가 심해갖고 힘들어요.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나오면 안경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진짜. 저 솔직히 홀로그램보다 난시 근시 해결하는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예 요거만 잘라갖고 아까 거기다 붙이면 되잖아요. 붙이는 거 쉬우니까. 그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서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곧 아마 그게 해결되고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까처럼 난시 근시 해결하는 거. 또 하나가 당뇨병. 이거 나왔다잖아요. 당뇨병 먹으면 이제 치료가 돼요. 이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후발대로 나온 게 뭐냐면, 대머리이신 분 머리 나는 거. 해결 가능하대요. 지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나오면 아마 떼도 물 겁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간에 요즘에 AI 시대 때 이제 많은 발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만 들어갈 텐데요. 이제는 2D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제는 3D로 가고 4D로 가고 이제 그런 식 홀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지 벡터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는 거다. 아시겠지만 왜 AI가 발전하느냐? 계산 속도나 여기 보면 수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면 해서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닥스, 구글 시트, 구글 미트에 있는 내용들을 재민이가 불러와서 3D 엔진 집어넣어서 연결해서 모든 걸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지요. 잘 보시면 뭐로 향하는 워크플로 같으세요? 로보틱스예요. 로봇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요. 로봇가 나오면요. 지금 아마 먼저 내는 팀이 떼돈 봅니다. 항상 거기가 필두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구글은 로봇 만들었다고 그러고 엔비디아도 만들었고 삼성도 지금 거의 만들었고 현대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거의 앞으로의 산업이 다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 다 그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오신 제가 설득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글 시트 API가 있고요. 집어넣고요. 3D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게 가능합니다. 또 이게 가능하잖아요. 로보틱스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면 모두 가능할까요? 자율주행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재민이가 분석하고 3D로 연결시켜서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이 업무 자동화 말씀 밑에 루프를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보면
구글 시트에서 제미니에서 AR 코어 다시 돌아와서 이런 데이터가 쌓여서 결국은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연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공간 읽고 데이터 휴먼이 개입하고 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게 뭐냐? 자, 로봇가 눈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로 안에서 계산하고 로봇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걸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다 그런 형식입니다. 공간적 프로피팅으로 메시 수정으로 물리적 검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방부도 이제 38선 그 앞에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AI가 분석하잖아요. 동물인지 사람인지. 그래서 자동으로 사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안 본대요. 다 이걸로 분석한답니다. 이미 국방부도 다 들어갔고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지금 공간 프롬프트까지 얘기 나눴는데, 자, 잠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놀라워도 질문하기 어려우시죠? 아까 어. 구글 딥마인드 하셨던 거는 VPN을 쓰셔서 보신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허용이 안 되는 거면. 허용 안 되는 건데요. 그 VPN에서 쓰기도 하는데, 아까는 그 구글 딥마인드 그 안에 있는 그 홈페이지 설명된 거 보여드린 거예요. 네, VPN 써도 되는데요. VPN 쓰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VPN 하신 거 보니까 우리 김지영 사모님 실력 좋으십니다. 자, 아까 그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제가 카톡에다가 거기 보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드렸나요? 네. 자, 카톡 드렸습니다. 카톡에 지니3라고 홈페이지 들었는데 들어가 보시면 구글 딥마인드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글 딥마인드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카톡 드리고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꺽쇠를 클릭하시면 구글 AI 관련된 거, 구글 딥마인드 만든 구글 랩스. 구글 랩스에 지금 엄청난 풀을 만들고 있고, 구글 리서치, 제미니 앱, AI 스튜디오, 엔티그래피티, 여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 지니3 부분이 여기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 지니 시작하라. 그런데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지구 어디든 이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Explore Now를 클릭하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전부예요. 여기 보세요. 아직은 한국에서 안 된다. VPN을 바꾸면 우리 주소를 IP 주소를 바꾸면 가능해요. 보면 진위로 야 어디 가죠 하면 거기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혹시 VPN 설정에 대해서 구글 검색이나 A 검색해 설정해 보시면 전 세계 다니면서 미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보셔도 되게 좋아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구글 랩스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VPN으로 우리 주소를 미국으로 바꾸면 구글 딥마인드도 100여 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내가 미리 보시고 AI가 여기까지 왔구나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그 지니가 곧 열릴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매뉴얼 공부하는 게 따로 있어요. 프롬프트 공부하는 거 클릭하시면 어떻게 프롬프트 짜는지 나옵니다. 제가 힌트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시스템 인스트럭션 넣는 지침을 알려드렸죠. 그럼 간단해요. 거기서 지니의 프롬프트를 모아서 쭉 적어 놓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구글 딥마인드 지니의 프롬프트들이야. 내가 단어나 주제나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위 프롬프트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템플릿이나 형식을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형식을 딱 찾아줘요. 그에 맞춰서 작성만 하면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이런 거로 이렇게 쭉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3D는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유니티하고 이런 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더 많은 거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아까 UDT라고 해서 3D 프로그램을 잘 다뤄요. 이걸 다룰 줄 알면 거기 있는 거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즘에 AI가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3D는 각자 공부해 보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보면 이미지나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나중에 3D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3D 만드는 프롬프트는 공부해보셔서 만들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주 수업한 거 어려운 분들 있고 해서 미리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개 드리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요. 뭘 드릴 예정이냐면 자, 보시면 자, 제가 프롬프트를 2개를 드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구글에서 AI 스튜디오에서 이미지 만들 때 있잖아요. 사용하는 엔진이 나노바나나 아니면 이미진입니다. 근데 나노바나나 이미지 선택해 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양식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거를 작성해 드릴 텐데 자, 나노바나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내가 그림을 잘 만들고 싶다, 이미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이 형식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 항목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자,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를 집어넣어야 그림 양식입니다. 이런 것까지는 집어넣어야 AI가 가장 잘 인식해서 3D까지 나갈 수 있는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요 내용을 안에 걸 내용을 보시면 자, 매체 및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가중치인데요. 이미지의 본인의 특성을 건다. 절대 고화질 사진 쓰지 말고 예를 들면 패션 에디토리얼 사진, 35mm 필름, 초현실적 인물 사진, 내셔널 지오그래픽 스타일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에 맞는 최고의 것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 때도 필요하잖아요. 동영상. 구글에서는 배우 플로우 들어가면 있잖아요. 자, 뭐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자, 배우 프롬프트 할 때는 요 항목을 집어넣어야 얘가 동영상을 제일 잘 만듭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구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동영상 만들 때도 이 항목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이게 집어넣어야 동영상을 잘 만들고 3D에 쓸 수 있도록 많은 걸 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카톡에 다 올려드렸어요. 이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꼭 질문이 와요. 대표님,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합니까? AI가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고민하신 분을 위하여 극강의 비밀을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AI 시대 때, 자, 뭐냐면 AI 시대 때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야 된다고요? AI가 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화면 공유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좀 더 힘드십니까? 자, AI 스튜디오로 갑니다. 제가 그 전에 드렸던 것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시스템 인스트럭션 만드는 거. 이 방들을 조절하는 지침만 만드는 지침방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프롬프트를 따로 알려드렸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걸 다시 한번 카톡에 공유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 방을 다스리는 지침을 만드는 지침방을 만드는 구성입니다. 자,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요. 자, 우선 복사 나중에 하시고 저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지침을 카피해 드렸어요. 그러면 플레이그라운드 가면 이 세 방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한다? 오른쪽 상단에 지침에 이거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면 들어간다. 끝. 여기다가 뭘 바꿔라 이름을 헷갈리니까 시스템 지침 방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어떤 내용을 넣어도 그 내용에 최적화된 방을 만들 수 있는 지침을 줘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지침방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드렸던 자료 중에 뭐가 있냐. 아까 나노 바나나와 이 프롬프트 구성하는 게 있잖아요. 지침을 드렸잖아요. 집어넣고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럼 다 들어가 있죠. 이거 보면 나노 바나나 이미지인 프롬프트 구성이잖아요. 자, Shift 엔터 누르고 줄을 긋습니다. Shift 엔터. 자, 보세요. 뭐라고 적나? 위 내용은 나노 바나나와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구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보고 제 욕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단어, 문장, 주제를 던지면 그것을 노벨상 수준에서 아주 정확하게 의도를 분석하고 위 프롬프트 구조를 짜서 나에게 추천해줘. 자, Shift 엔터 두 번. 자, 위 내용을 100% 실행할 수 있는 AI 스튜디오 채팅방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선스 지침을 작성해줘. 저희 여기다 이거 넣어볼게요. 세계 최고 수준의 궁극의 지침을 작성해줘. 자, 이거를 예시를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어떤 지침이 나오냐. 아까 프롬프트 짜는 구조에 맞춰 내가 단어나 이런 걸 던지면 알아서 얘에 맞춰서 짜주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아 짜고 있죠? 자, 보세요. 이거를 카피해서 시스템 인터넷 넣으래요. 그리고 사용자가 사이버핑크 서울의 쓸쓸한 비 오는 밤인만 입력을 해도 의도로 분석해서 알아서 짜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짜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올리면 여기에 카피. 다시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지침에 지금 한 거를 집어넣고 여기 나오죠? 여기다가 뭐라고 넣어요? 이미지 작성반. 자, 그리고 제가 만듭니다. 뭐라고 만드냐면 이미지를 만들 때 제가 그러고 싶어요. 한번 장난치고 싶은데 이게 벚꽃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이 일본 거잖아요. 근데 벚꽃 핀 도쿄인데 눈 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미지 만들어 해볼게요. 벚꽃이 만발한 눈 내리는 도쿄의 밤거리를 걷는 한 남자. 쳐볼게요. 그럼 얘가 뭘 만들까요? 아까 프롬프트 구조대로 이걸 짜줘요. 자, 보시죠. 이 프롬프트 나오잖아요.
자, 이미지 프롬프트 집어넣을게요. 카피해서 프롬프트 뽑았으니까 이미지 만들면 되겠죠? 자, 이미지 만들어 볼까요? 이미지 포로 가볼게요. 여기다 만들게요. 집쳐넣고 run API 키 키라고 키면 되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넣지 않아도 돼요. 보셨어요? 자, 이거를 다운받아서 크게 볼게요. 보셨습니까? 벚꽃 핀 눈 내리는 도쿄를 걷고 있는 한 남자. 여기 보시면요, 되게 고화질로 나왔어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카톡 보내드릴게요. 카톡으로. 보시면, 자, 고화질로 나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시스템 인터럭션 그 방에 가서 아까 구글 배울 걸 집어넣고 이제 내가 똑같은 단어와 문장과 주제를 지면 영상을 어떻게 만들지 네가 만들어 라고 해놓고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고화질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식으로 AI가 내가 단어만 던져도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AI 시대 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만들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동영상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지금 제가 만든 방식으로 동영상 프롬프트 채팅방을 만들었다. 아니면 채팅방 만든 프롬프트도 괜찮고 실제 이미지나 아니면 그 동영상 만든 걸 이렇게 건독톡에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2명, 3명 뽑아서 그 음료수 쿠폰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이런 형식으로 띄워봐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16대 9라고 되면 16대 9로 만들어주고요. 9대 16 하면 9대 16 만들어주고요.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I 시대 때는 내가 어떻게 명령 내리고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나중에 편해지고요. 나중에 로봇가 와도 그 이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강사 될 사람들이고 얼마 있으면 세미나에서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답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하여간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유튜브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구글이 어떤 기술을 갖고 와서 맞는지도 말 안 해주고 그냥 그런 건 나중에 비싼 가격 받고 가야 알려줄까 말까예요. 근데 그거보다 저희는 그 아예 연구한 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좀 많은 일꾼 세우기 위함이니까 오늘 제가 또 영상 나오는 대로 올려드릴 테니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고 만드시면 되고요. 자, 장담할게요. 3D 만드는 프로그램 다루실 수 있으면 돈 버십니다. 진짜로요. 최근 나온 영상들이 있잖아요. AI 영화. 다 그걸 도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시면 되고요. 제가 또 힌트 드릴까요? 그 1년에 몇 번씩요. AI 영화제가 벌어져요. 두바이에도 있고 한국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외 영화제는 1등이 22억 원. 그리고 한국은 2억 원,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만드셔도 엄청 도움이 되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은 이미지 뭐 잠깐 뭐 미드저니 프로그램 다루는 거 다루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설정해 놓으면 이거 다 되고 감독한 사람들 실제 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터치할 수 있어야 진짜 배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진짜 오늘날 AI 활용해서 돈 버는 사람의 그 길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